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1860년, 철종 11년에 있었던 한 사건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 포도대장 집에 어떤 50대 여인이 뛰어듭니다. 과연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한번 살펴보시죠. 1860년 5월 10일, 이 포도청에서 이제 조사한 그 내용인데요. 그 개요는 50대 여인이 이 전직 포도대장 집에 뛰어들어요. 그래서 이제 난입해서 대청 위에 올라가서 이 포도대장의 이름을 부르면서 갖은 욕설을 합니다. 그리고 작은 사랑채로 가요. 조선시대 이제 가옥 구조, 양반 가옥에서 이제 사랑채는 남성이 거주하는 공간이죠. 그런데 이제 작은 사랑채라고 할 때는 한 집에 이제 2대 이상 성인 세대가 있을 때 되게 이제 맏아들이 되게 작은 사랑채에 거주하고 큰 사랑채는 이제 가장인 아버님이 되게 거주하는 그런 구조죠. 그 작은 사랑채로 이제 뛰어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작은 칼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칼을 들고 좀 행패를 부렸다라는 게 신문 기록에 나와 있고요. 그 뒤에 거기에 이제 찾는 사람이 없으니까 다시 큰 사랑채로 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품에 들고 있었던 칼을 꺼냈다. 그래서 행패를 부렸다라는 게 이제 혐의였고요. 그러다 이제 그 집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이제 잡혀요. 잡힌 뒤에 꽁꽁 좀 묶인 뒤에 작은 칼로 자해를 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 자해한 칼은 따라왔던 아들이 준 것이다. 결국은 어미가 자결하려고 하는데 아들이 그걸 도왔다. 그러니까 이건 아주 인륜강상에 어긋나는 죄다. 그러니까 크게 볼 때 혐의가 두 가지인 거죠. 그 여인은 포도대장 집에 뛰어들어서 칼을 들고 행패를 부린 점. 아들은 어미가 죽게, 뭐 지금으로 치면 뭐 자살방조죄쯤 되나요? 어미가 죽을 수 있도록 어미에게 칼을 제공한 죄. 이제 이 두 가지가 혐의로 이제 제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여인을 잡아다가 포도청에서 조사를 해요. 신문을 하는데 이 여인의 이름은 주례입니다. 주례. 구슬주자에 이제 예의할 때 예자를 쓰는데 54세였어요. 그 당시 유진사 댁의 교전비였습니다. 그러니까 교전비라는 게 뭐냐면 교는 이제 가마교자, 저는 앞전자, 비는 이제 계집종 비자죠. 가마 앞에 있는 계집종이다. 무슨 뜻이냐면 예전에 이제 그 노비들은 사내종인 노나 계집종인 비나 그 집안에 대대로 이제 물려받는 어떤 뭐랄까요 상속되는 물건 취급을 받았죠. 그래서 그 집안에 이제 대대로 이제 살게 되는데 물론 이제 사고 파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제 매매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제 그 집에 안에서 계속 살게 되죠. 그런데 딸 같은 경우는 시집 갈 때 딸에게도 일테면 상속 같은 것들 해주었죠. 뭐 논밭도 상속해주고 노비도 상속해주고 물론 조선 후기로 갈수록 이제 딸은 상속에서 제외되고 그 아들 중심으로 상속이 이제 바뀌고 아들 중에도 맏아들 중심으로 상속이 이제 바뀝니다만은 그래도 어쨌든 시집 가는데 그 몸종 비슷하게 평소에 어떤 그런 일 같은 것들을 보아주던 여자는 하나 데리고 갑니다. 최소한. 그걸 교전비라고 합니다. 신부가 데리고 가던 계집종을 이제 교전비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유진사 댁에 그 이제 마님이 아마 친정에서 데리고 온 그런 계집종이었겠죠. 그래서 이 사람 얘기로는 이제 1821년 순조 21년에 자기가 15살일 때 거의 뭐 한 40년 전이죠. 39년 전 자기 상전이 충청도 비인에서 서울로 올라올 때 아마 그때 이제 뭐 서울로 시집을 온 모양이에요. 그때 이제 따라왔다 그렇게 이제 진술을 합니다. 그러다가 19이 되던 나이에 출신이라는 신분을 출신이라는 것은 무과 합격자를 출신이라고 했어요. 이제 무과 출신이다 해서 이제 무과라는 말이 빠지고 무과에 합격했는데
그 당시 조선 후기에 이제 무과는 만과라는 얘기가 들릴 정도로 많은 이제 1만 만자도 되게 많은 사람들을 뽑았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무과 합격자라고 해서 다 그 관직을 받지는 못하는 형편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과거에 합격했다는 것 자체가 이제 하나의 어떤 신분 자격 비슷하게 됐던 거죠. 그걸 이제 출신이라고 하는데, 이 출신이었던 이주현이라는 출신을 만납니다. 그래서 그 이주현의 첩이 돼서 그렇게 이제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결혼한 지 한 9년쯤 됐던 1834년에 이 여인의 나이가 이제 28살이었는데 남편이 죽어요. 그래서 이제 남편이 죽은 뒤에는 사실은 청상바보죠. 지금으로 치면 28살, 아직 지금은 아직 결혼 자체를 뭐 많이 안 하기도 합니다만은 결혼을 안 한 여인들, 30대 넘어서들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여인은 28살 때 이제 그 과부가 됐는데 그때 이제 사남매를 두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이제 자녀, 사남매에 의지해서 이제 살았다 그렇게 진술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 20여 년 그렇게 이제 그 자식들에 의지해서 살았는데 작년 1859년 5월에 큰아들이 병으로 죽었대요. 그래서 이제 큰아들이 병으로 죽어서 상당히 상심을 하던 차였는데 같은 해 8월에, 그러니까 작년 8월에 작은 아들 이름이 이제 희종으로 나옵니다. 이제 뭐 아버지가 이주연이니까 이희종이었겠죠. 우포도청에 끌려갔다 그래요. 그런데 우포도청에 끌려가서 열흘 만에 물고가 되었다. 물고의 뭐 다양한 의미에 대해서는 다음에 한번 다루겠습니다만은 물고는 조사받다 죽는 것이 되게 이제 물고죠. 뭐 기관 가서 죽는 것도 이제 물고라고 합니다만은 대부분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받다 죽는 걸 물고라고 합니다. 열흘 만에 이제 물고가 났어요. 우포도청에 끌려가서. 그러니까 잇따라 자기가 의지하던 아들 둘, 큰 아들, 작은 아들이 죽으니 정신이 없었겠죠. 이러다가 이제 이때 포도대장, 이때 이제 포도대장이 바뀌었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직 포도대장이죠. 그 포도대장 집에 들어간 거예요. 자기 이제 억울해서 아마 따지려고 들어갔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포도대장 이름이 이제 신관호예요. 신관호. 이제 무관입니다. 그래서 뭐, 전라병사, 뭐 총융사, 이런 군영대장들을 전후로 많이 역임을 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원래 이제 포도대장 자체가 되게 군영대장이 이제 겸직을 많이 하는 그런 자리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자료에는 이제 전직 포도대장이니까 신병사 그렇게 불려요. 병마절도사가 병사니까 신병사에게 따지러 갔다 이제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전직 포도대장에게 자기 아들이 물고된 연유를 따지러 들어갔다라고 이제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혐의로 돼 있는 뜰에 가서 뭐 대청에 올라가서 소리를 질렀다고 했는데 이제 대청 얘기는 안 하고 자기는 이제 뜰에 가서 이름 부르고 소리 지른 건 사실이다. 그리고 작은 사랑채에 갔더니 작은 칼이 있더라. 그래서 그걸 손에 쥐었던 것도 사실이고, 그리고 이제 다시 큰 사랑으로 간 것은 큰 사랑에 가서 다 때려 부술 생각이었다. 거기까지 자백을 합니다. 그런데 막상 이제 큰 사랑에 갔더니 사랑채에 이제 이 신관호 혼자 있으면 어떻게 이제 뭐를 손찌검을 하려고 했는데 신관호 아마 그 동생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신관호 형제가 같이 있었대요, 가방에. 그래서 옛날 사람들 뭐 사진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또 형제니까 또 얼굴도 비슷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형제가 용모가 비슷해서 누가 신관호인지 이렇게 찾는 망설이는 사이에 뭐 50대 여인이 무슨 힘이 있었겠어요? 막 망설이고 있는 사이에 이제 사람들이 주변에서 이제 난리를 중간에 폈을 거 아니에요? 막, 뭐 뜰에 갔다가 작은 사람 갔다 큰 사람 가고 하니까 뭐 이 포도대장 정도 지냈던 사람들 집이면 뭐, 노비가 또 뭐 좀 많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사람들한테 이제 붙잡혀서 이제 꽁꽁 묶여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원래 그 혐의에는 품에 들던 칼을 꺼냈고, 또 이제 그거는 이제 아들이 전해준 거고, 그래서 둘 다 이제 엮는 그런 어떤 구실이 됐었는데, 자기가 품에 들었던 칼을 꺼낸 사실은 없다. 자기가 들고 있었던 칼은 작은 사랑채에서 발견했던 작은 칼밖에 없다. 그리고 당연히 아들이 칼을 주었던 사실도 없다. 그렇게 이제 진술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왜 자해했느냐 하니까
작은 사랑채에서 발견됐던 칼로 어차피 뭐 이제 붙잡힌 상황에서 자기는 어차피 죽은 목숨이었기 때문에 칼로 이제 목숨을 끊으려고 했다. 네. 거의 뭐 자기 사실관계를 거의 다 이제 시인을 한 거죠. 다만 이제 그 뭐 칼을 미리부터 품고 왔다거나 뭐 아들이 줬다거나 이제 그건 이제 부인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들에게 진술을 받아요. 같은 날 아들이 이제 되게 어린 아들, 뭐 위에 형 둘이 죽었으니까 이 아이는 좀 어렸겠죠. 그래서 13살입니다. 이희증이에요. 이희증. 죽은 이제 형은 이희종이고 바로 위에 형은 또 회동에 살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회동은 이제 금음회자를 쓰는데 지금의 충무로 삼가 뭐 인현동 그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예전 이제 명보극장 있던 자리 그쯤이 어딘가 싶어요. 그쯤 어딘가 싶은데 어쨌든 충무로 삼가 인현동 그 근처가 이제 예전에 이제 회동이었습니다. 거기에 거주를 하는다고 이제 진술했어요. 당연히 이제 어머니랑 거기서 이제 같이 살았겠죠. 이 이희증의 혐의는 어미에게 칼을 주어서 자결하게 했다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건 부인합니다. 어미한테 칼을 건네준 적은 없다. 다만 엄마가 이제 그 사람들한테 꽁꽁 묶이길래 그 신관호한테 전 포도대장에게 살려달라라고 빌었던 적밖에 없다. 그러면서 그 부인을 합니다. 이제 이 사건은 그래서 이제 그 포도청을 거쳐서 이제 형조를 거쳐서 어쨌든 사형에 해당하는 죄에 가깝기 때문에 이런 거는 이제 왕이 판결을 해야 되고 또 왕이 판결하기 전에 대신들에게 여러 가지 의견을 묻는 절차가 있어요. 예전에 뭐 대명률을 통해 이제 많은 그런 어떤 범죄에 대한 그런 뭐랄까요 그 형량들이 나와 있지만 뭐 아주 구체적으로 포도대장 집에 뭐 들어갔을 때 뭐 이런 식으로는 이제 안 돼 있으니까 되게 비슷한 예를 찾고 아니면 지난번에 수교라는 말씀드렸죠. 이제 임금이 한번 이제 결정해서 명령하면 그게 이제 또 법이 됩니다. 관행이죠, 관습법이죠. 그래서 예전에 이제 관례를 찾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우의정이었던 조두순이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포도대장이 이제 죄인을 다스리는 것은 백성들을 해치는 그런 나쁜 것들을 없애는 그런 좋은 뜻이다. 그런데 자기 부모나 자식이 포도대장에게 포도청에 끌려와서 해를 당했다고 해서 보복한다면 어떻게 명령을 내려 시행하겠느냐. 어떻게 보면 요즘에 사법기관이라든가 수사기관을 이렇게 좀 약간 무시하는 이제 그런 것과도 어떻게 보면 좀 교훈이 되는 그런 이야기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엄히 다스려야 된다. 그러면서 이것과 비슷한 예를 찾아내요. 1783년 정조 7년 때 이제 비슷한 이제 사건이 있었는데 이철이라는 사내가 해주의 판관이라고 있어요. 이제 해주에 이제 뭐 지금쯤 한번 그 해주가 이제 그 황해도 가명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 이제 그 간부급 되는 그런 자리가 이제 판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판관의 관사에 칼을 빼들고 들어가서 소란을 일으켰던 사건이 있었어요. 그 사건과 지금 상당히 좀 유사한 측면이 있었죠. 그래서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이 사건은 어떻게 됐던 거냐면 그 이철의 아비 이광성이라고 있었는데 이광성이가 이제 해주 가명의 옥에 그러니까 이제 영옥이라고 합니다. 가명의 옥에 억울하게 갇혀서 곤장을 맞다가 이제 자결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비가 그렇게 이제 그 억울하게 죽었으니까 거기에 이제 앙심을 품고 칼을 품고 이제 관아에 들어갔던 그러한 이제 사건이 있었죠. 근데 이때 이제 형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철의 형이 이육이라고 있었는데 이육과 이제 이철이 각각 다른 방법을 씁니다. 형은 가명 이제 그 합법적인 방법으로 가명에 청원을 하고 청원서를 쓰고 소지라고 해서 이제 그 자기 이제 억울한 거를 써서 이제 바치고 또 이제 격쟁 꽹가리 치는 거 지난번 말씀드렸죠. 격쟁을 한 적이 있었고 아들은 그걸로 이제 뭐 해결 안 되죠. 격쟁이 뭐 한 해 뭐 수십 건 수백 건 일어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아우는
좀 아구가 더 성격이 급했던 모양이죠. 칼을 들고 들어갔던 일이 있었어요. 관할. 그래서 이때 형이었던 이육은 그냥 조사한 뒤에 그냥 처리 됐는데, 이철은 효수가 됐던 적이 있습니다. 효수는 이제 목을 메어서 이제 매다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처리를 했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좀 유사하다. 관아의 어떤 관사죠. 이제 그 관아 자체는 아니고 그 관직자의 집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똑같은 예를 찾을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것과 가장 유사하다 해서 이거를 예를 들어서 여기에 예에 적용시키면 되겠다라는 건의를 합니다. 그래서 죄인 주례는 군문, 그 군영, 즉 군부대에 맡겨서 효수를 합니다. 그 여인은 결국은 이제 아들 죽은 그런 한을 결국 뭐 풀지를 못한 거죠. 아무튼 이제 그 포도대장 집에 뛰어들어서 난동을 부린 그 죄를 물어서 효수가 되고요. 아들 이희증은 나이가 어리죠. 요즘에도 뭐 형사 미성년자가 있지 않습니까? 이때 이제 13세였기 때문에 이 당시 나이는 이제 15세가 기준이었죠. 15세, 16세 이상은 이제 남정으로서 어른인데 이제 이 14세 이하는 이제 아이죠. 그래서 아직 나이가 안 찼지만 그래도 어쨌든 죄를 그냥 훈방할 수는 없다 해서 절도, 즉 아주 외딴 섬에 유배를 보냅니다. 결국은 이제 뭐 이 집안으로 좀 상당히 이제 비극적인 것이죠. 큰아들은 이제 먼저 병으로 죽었지만 둘째 아들이 우포도청에 끌려가서 물고가 됐으니까 그 억울한 마음에 이 여인은 이제 행패를 부리다가 결국은 이제 목이 잘려서 효수되고 죽고, 목도 이제 그 사람들 보는데 걸리고, 작은 아들은 외딴 섬에 유배가 되는 그런. 사실은 뭐 한 집안이 완전히 이제 거덜이 났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남매라고 했는데 결국은 두 아들은 먼저 죽고 셋째는 이제 유배 가고 엄마는 죽고, 아마 그러면 사남매라고 했으니까 아마 딸만 하나 남아 있었을 텐데 그 딸이 어떻게 됐을지도 상당히 참 안타까운 그런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어쨌든 법에 어긋난 그런 것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 법으로서는 그렇게 처리할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